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면접 컨설팅 친구랑 같이 준비를 하고 싶다, 혹은 나는 이미 면접 스터디가 있는데 이 면접 스터디 원 친구들이랑 모의 면접을 경험을 하고 이 면접 스터디 친구들이랑 이제 함께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신청을 하면 이렇게 비용 할인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하시는 시간대에 최대한 멘토님들이랑 저의 스케줄도 있어서 100% 반영은 사실 좀 어렵고 스케줄링 해가지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걸로 하고요. 가능하면 특히나 면접 스터디 친구들이랑 같이 올 때는 대면으로 오시는 거를 더더욱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히 이제 대면이랑 비대면이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보실 면접은 대면으로 우리가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들이랑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거를 테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모의 면접을 보고 면접 컨설팅을 하고 스터디를 통해서 친구들이랑 계속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상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긴장이 가득하고 이런 평소에는 접한 적 없는 이런 긴장감 플러스 접하지 못해본 질문들에 어떻게 내가 답변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미리 보고 준비를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면 참여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안내를 좀 쭉 드리자면 면접은 서류랑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특강 들으시면 또 알겠지만 서류는 조금 하위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목적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지원자가 5,000명에서 8,000명 정도까지도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사실 면접장에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서는 조금 하위 지원자의 친구들을 좀 걸러서 면접에서 좀 볼만한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정해놓은 이제 숫자가 있고 그 하위 지원자를 그냥 아예 떨어뜨리는 방식의 네거티브 전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서류 전형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서류 합격을 병원 입장에서 1,000명, 2,000명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1,000명, 2,000명에 맞게 이렇게 엑셀을 쫙 돌려가지고 물론 우리가 저기 뭐지 자기소개서 평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척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점, 학벌, 토익 점수, 그리고 자격증 개수 혹은 자기소개서 평가 척도에 따라서 점수를 쫙쫙쫙쫙 매겨놓은 게 있고 그 엑셀을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쫙 세팅을 해서 그 하위 친구들을 그냥 불합격. 그리고 나머지 위에 우리가 희망했던 100명, 200명, 1,000명의 친구들을 합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서류 전형입니다. 하지만 면접은 포지티브 셀렉션이에요. 그래서 뽑을 이유가 없는 지원자를 떨어뜨리기보다 뽑을 이유가 있는 사람을 먼저 선으로 뽑아서 이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하겠다. 이 사람은 이런 강점이 있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력이나 강점, 역량을 드러내야 합니다. 면접 컨설팅 자체는 사실은 조금 쉽게 생각하면은 최대한 면접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 모의 면접 진행한 걸 바탕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 혹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가능하면 친구들이랑 스터디원들이랑 많이 모의 면접을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거랑 조금 더 다른 점은 확실히 여러분들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피드백에는 한계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간호사 직무 면접 관련해서는 친구들이 사실 정확한 답변을 본인들도 몰라요.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 답하고 있는 거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면접에 갈 수 있는 그런 좀 페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장 크게 다른 건 사실은 분위기예요. 스터디원들이랑 아무리 모르는 스터디원이랑 처음에 만났다고 해도 여러분들이랑 다 비슷한 또래고 계속 같이 하면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길게 가져가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스터디원들한테는 좀 내가 잘 보여야겠다 내지는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 사람한테 평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조금 덜 느껴요. 하지만 이제 저희한테 오거나 모의 면접을 제대로 경험을 해보시면 이제 정말 내가 긴장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찐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일단은 면접관은 이제 2명
에서 3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뭐 빅5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병원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심층적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은 보통 면접관 3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면접 그 지원자 개개인별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피드백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3명에서 5명 정도의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한 개개인별로 피드백이 좀 어렵기도 하고 면접장에서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빅5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 위주로 멘토단을 꾸리고 있고, 여러분한테 정말 정확한 그리고 정말 유의미한 피드백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실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피드백을 드릴 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좀 철저하게.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그러니까 뭐 100%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 왜 이러셨어요? 왜 저러셨어요?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컨설팅의 목적은 평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가이드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코멘트는 하지 않도록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면접 컨설팅 형식에는 대면이랑 비대면 두 가지가 있는 거 있고요. 대면은 실제로 와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비대면은 줌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종류는 인성이랑 직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심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기본을 2번을 해도 될까요? 혹은 심층 2번만 해도 될까요?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시간대가 막 심층밖에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물어보시는데,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이 기본이랑 심층은 어떻게 보면 약간 준비도, 본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느낄 때의 준비도에 따라서, 지금은 사실은 바로 내가 다양한 심층 질문에 답할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일단은 AI 면접 정도까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에 오시는 게 맞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비해야 될 면접 질문들이 있어요. 가장 크게는 1분 자기소개, 그리고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나의 장점, 그리고 나의 단점, 그리고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필살기, 내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강점에 대해서 꼭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 하실 말 있으십니까? 이런 것도 저는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기본 질문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점검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인성 면접 컨설팅에서는 그 기본 질문 위주로 여러분들이 그 기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달아왔는지, 혹은 1분 자기소개서를 할 때 톤이나 선생님의 제스처는 적절한지,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봐드리면서, 기본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준비한 기본 질문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두 가지의 디테일한 인성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게 이제 기본 면접 컨설팅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심층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심층은 기본을 전체 다 다루지는 않고 랜덤하게 기본 질문, 아까 말씀드린 뭐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점, 단점 등등 중에서 1개, 2개 정도만 뽑아서 가볍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의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인생의 가치관이라던가 아니면 상황 같은 거 좀 던져주면서, 동료가 투약 실수하는 거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선배 간호사가 이런 말을 너한테 할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환자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식의 심층 질문이 조금 더 위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인성 심층 면접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큰 차이점은 사실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에 대한 게 조금 명확하게 내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질문들을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본을 선택해 주시고, 심층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심층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여러분이 신청을 했을 때 당시에도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이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답변을 적어서 직접 내라고 해요. 5가지 질문, 기본 질문 답변 내면 그거에 따라서 또 코멘트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신청하신 분들의 준비 상태, 전반적인 준비 상태에 따라서도 조금 유동적으로 질문이 나가거나 피드백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크게 구분을 짓지 않고 신청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이랑 심층. 심층을 조금 여기다가 최종 경영진 대비 최적화라고 적어놨는데, 심층을 언제 활용하시면 좋냐면, 사실 작년에 좀 효과를 가장 잘 봤던 친구들이 면접 보기 직전 주에 와서 컨설팅한 친구들이 효과를 되게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딱
거의 똑같은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마지막에 최종 점검할 때 컨설팅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최종 경영진 면접 대비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질문들 이때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직무 면접 컨설팅은요, 이제 여러분 직무 면접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학점이 좋고 토익 점수가 높고 그렇다고 해서 간호사로서 일을 오래 잘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사실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간호학적 지식이 좀 충분한가? 혹은 간호사로서 바로 임상 실무를 이 사람이 배워서 신규 간호사로서 투입이 될 때 이런 괜찮을까? 이런 역량을 사실은 좀 보고 싶기 때문에 직무 면접을 점점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삼성서울병원이 지금 도입한 지 4년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 지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모도 점차적으로 이제 케이스 면접처럼 케이스 상황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너가 어떻게 간호중재를 수행할 것이냐, 진단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 올바른 술기의 절차나 단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점점 하고 있는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하시는 병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주대학교 병원도 간호 술기 시험을 또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들이 이걸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뽑을 때부터 간호사에 좀 적합한 지식과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뽑겠다라는 거고요. 더 많은 병원에서 사실 직무 관련해서 질문들을 추가해서 앞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직무 면접 컨설팅은 케이스를 좀 드리고 만약에 케이스 사례로 질문을 안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브란스나 아니면 성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케이스가 최근에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시작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두로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 씻기의 5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러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게 말을 시켜요. 아니면은 ICP가 올라가는 환자한테 어떻게 간호중재를 하겠느냐, 어떤 처치를 하겠느냐 이런 거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키거든요. 질문, 그러니까 실무진 면접 때 나오는 그런 직무 질문을 이제 직무 면접 컨설팅에서 우리가 다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따가 뒤에 스케줄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아산, 삼성, 성모 나눠놓고 그다음 성모, 세부, 기타 이렇게 나눠놨는데 아산이나 삼성은 케이스 질문지를 아예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보고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면접 컨설팅 때도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해드립니다. 진행 방식은 1, 2, 3번. 기본 질문 5개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당연히 해오셔야 돼요. 아무 준비도 없이 오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효과가 많이 없어요. 자기소개서 최종문까지 제출해주시면 일단은 신청할 때 이렇게 1번을 완료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면 또는 비대면 모의 면접 진행하시고 면접관의 피드백, 질의응답 실제로 오셔가지고 하는 거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유지해가지고 스터디로 한 번 더 오신 팀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제가 좀 앞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인성 면접 컨설팅은 기본 그리고 심층으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는 면접의 본질부터 제대로 다지는 거고요. 1분 자기소개 점검부터 자소서 베이스 면접 질문 당연히 뽑아드리고 다양한 인성 관련 질문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을 때 신청 부탁드립니다. 직무 면접 컨설팅은 아까 말씀드렸듯 케이스 면접 또는 그 케이스 면접을 하는 삼성 아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1차 실무진 때 직무 질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간호 직무 관련 질문에 어떻게 내가 대비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힐 때 오셔가지고 Q&A 식으로 또 굉장히 많은 걸 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홍지문 초록이로 선배들이 다 공부하라고 하는데 초록이로 공부하는 게 일단은 너무 방대하고 우선순위를 잘 모르겠다. 내지는 초록이로 내가 공부를 달달달달 하긴 했는데 꺼내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면접장에서 답변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직무 면접 컨설팅입니다. 병원별로 섬세하고 개별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때 오시면 되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분당서울대 서울대 계열인데요. 분당서울대 서울대 계열은 직무 관련해서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상황 질문이 더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진땡 멘토님 서울대랑 이제 분서 다니고 계신 토끼 멘토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 질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서울대 계열 친구들은 상황 질문 최적화로 좀 질문 답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스케줄 보시고 이때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인성 중에서도 기본이구나. 그 다음에 병원 무관에서 내가 지원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때는 세부, 성모, 통합 이 친구들 좀 지원을 해서 올 수 있는 강남에 있는 대면
컨설팅, 직무 컨설팅 있고요. 또 내려가면은 6월 달에 가장 스케줄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인데 직무고 아산, 삼성, 성모 친구들만 최대한 선택을 해서 올 수 있는 이런 시간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조금 잘 보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은 이렇게 5, 6, 7월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은 여러분들 일정 먼저 여기 스케줄 확인해 주시고 여기 스케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식과 종류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그 다음에 예약 확정 문자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실제로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공지사항에 면접 컨설팅 신청하기 있죠. 그래서 신청하기 보면은 여기 맨 하단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누르면 비대면, 대면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 보통 신청하게 되실 거고 제가 스케줄 안에 저기 뭐더라? 저랑 1대1이랑 2대1로 진행하는 세션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대1은 지금 거의 다 한두 자리 빼고 다 찬 것 같아요. 저 우선 오픈했을 때 친구들이 다 신청을 해서 간혹 보면은 여기 1대1 저랑 하는 1대1 세션이나 아니면 여기에 2대1 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2대1 세션은 또 여기에 밑에 1대1 세션 혹은 2대1 세션 눌러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기본 면접도 자소서 베이스 지문 뽑아드립니다. 자소서 베이스 지문은 모든 면접 컨설팅에 다 뽑아드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대면 구별해서 내가 클릭을 해요. 대면 나는 신청할 거야 하면 이렇게 스케줄이 뜨거든요. 그래서 스케줄 몇 자리 남았음 이런 것까지 조금 뜨니까 여기 확인하시고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입금 완료했냐라는 문구가 있고요. 이때 여러분이 입금을 먼저 선 입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신청서 작성 이후 바로 입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확정 문자가 가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예약한 거 취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실 건데 지금 당장 사실 완성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나 이런 질문들이 그때는 그냥 얘만 신청을 해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미리 면접 컨설팅 진행하는 날짜 한 3일에서 5일 전에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알고 있느냐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대면도 똑같아요. 비대면도 눌러서 비대면 면접 컨설팅 누르고 그 다음에 시간대 선택을 하시고 이거는 한 자리 남았네요. 그래서 네 자리, 한 자리, 세 자리 조금 이미 아예 마감이 돼버렸더라고요. 인기 있는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 남았다라고 하면 선택해가지고 이름, 메일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 문자로 면접 확정 일정 안내가 가면은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안내사항 조금 안내를 드리면 가능하면 병원별 스케줄에 맞춰서 특히나 서울대나 아산, 삼성 관련해서 직무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케줄 맞춰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반드시 기본 질문 5개는 사전에 숙지를 하고 오셔야 돼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준비를 안 해오는 친구가 작년에 한 2-3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와서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물론 당연히 자소서 베이스 질문은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기본 질문 종이에다 적어온 게 제출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할 수는 있는데 그 현장감을 실제로 느끼고 모의 면접을 내가 하는 장점에 대해서는 절대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기본 질문 5개는 사전 숙지해달라는 거 있고 실제 면접처럼 단정한 면접 복장 만약에 내가 면접 복장을 그때 무료로 대여할 거라서 지금 사놓지는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깔끔한 슬랙스의 셔츠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거 무료 대여를 해서 했거든요. 면접 제가 실제로 볼 때. 비대면 모의 면접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 원활한 환경에서 참여해 주시고 하나 더 중요한 게 한 번 신청한 컨설팅 스케줄은 취소가 불가능해요. 저희가 작년에 할 때 애로사항들이 좀 많아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변경을 해봤고 타인과의 교환 또는 양도를 통해서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있고 교환이나 양도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은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은 면접 컨설팅 양도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나 몇 월 며칠 이렇게 신청했다. 양도 교환하실 분 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댓글이나 채팅으로 여러분끼리 진행을 해주시고 매니저 선생님한테 저희 이거 트레이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저 대신 이 사람이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으로 이제 진행하기로 한 분은 이틀 전까지 메일로 자기소개서랑 면접 기본 질문 보내시면 돼요. 3일 전까지 가능해요. 막 당장 내일인데 막 바꾸고 싶다. 이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매니저님들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그 면접 컨설팅 언제 신청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혹은, 저랑 같이 진행하는 친구들은 2번 또는 3번 정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2번이나 3번을 신청하는 걸 추천하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면접 컨설팅은 내가 자기소개서가 당연히 완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필기나 필기 준비가 조금 어느 정도 됐다. 아예 제로 베이스보다 내가 필기는 이제 한 80% 정도 준비를 한 것 같고, 시험 직전에 그냥 조금 몇 가지 개념들 리뷰하고 달달달달 외워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오는 걸 추천드려요. 면접 직전에 오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디테일을 교정하는 데는 좋지만, 최대한 빨리 오길 추천드리는 이유가 가장 크게는,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할 때요. 되게 조심스럽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 직전에 갑자기 컨설팅을 신청해서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릴 때 여러분들 혹시나 자신감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 그러니까 디테일한 수정이 아니라 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분 자기소개서 진짜 별로여서 엎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이제 말할 때 있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할 때 구조가 잘못됐거나 태도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을 경우에 진짜 많이 고쳐야 되는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체크를 하고 하면은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희도 자신감 있게 선생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빨리 좀 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전에 오시면 그런 코멘트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 100%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자신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면접 컨설팅은 가능하면 빨리 경험하는 걸 추천드리고, 빨리 해야지 내가 빨리 문제점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드리는 게 있고, 텀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 2번, 3번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저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텀을 두고 오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내가 마무리로 깔끔하게 점검받고 싶다라고 하면 직전도 괜찮지만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피드백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모두 다 하는 게 그 사람한테 꼭 좋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작년에 하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면접장에 가서 자신감 있게 하고 본인 스스로 후회 없이 만족도 높게 하고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 자신감이 표현돼서 면접관들한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라서, 답변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전에는 그렇게 많이 터칭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컨설팅 오기 전에 막 몇 달 동안 1분 자기소개 막 지원 동기 이런 거 달달 다 외워왔는데 당장 내일 면접인데 다 바꾸세요 이렇게 말하면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하는 걸 추천드려요. 좀 텀을 두고.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스터디원들이랑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스터디원들이랑 하기 전에 컨설팅을 받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이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금 초반에 한번 받아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원들이랑 본격적으로 막 하기 전에 스터디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요청해야 될지 이런 감을 잡아보시는데 컨설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 준비가 되셨다면 6월 초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원들이랑 모의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 면접 준비를 달달달달 초록이로 하면서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시기에 오셔서 최종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어. 작년에 진행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통 2번 보다 보니까 이제 실무진 면접 1, 2주 전에 오시고, 그 다음에 최종 면접은 완전 직전에 전주에 이렇게 오시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
그 친구들이 가장 효과가 좋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있었다. 그 친구도 다행히 수정을 할 시간이 있었어요. 인대노를 처방받을 시간이 있어. 본인이 이제 사실 저희는 그런 것도 가끔 얘기해 주거든요. 블라우스 너무 안 어울리면 블라우스 선생님은 브이넥으로 하세요. 혹은 U로 하세요. 아니면은 카라 같은 것도 저희는 이야기를 해주고 안경이나 메이크업 같은 것도 이제 봐드리는데 그런 것도 수정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정말 안경을 원래 쓰고 있던 친구였는데 렌즈도 딱 하고 화장도 딱 하고 블라우스랑 자켓도 바꿔서 왔거든요. 저희 못 알아봤어요. 목소리부터 너무 달라지고 자신감부터 달라지고 외모도 다 조금씩 디테일하게 바꿔서 오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할 때 "아 근데 이 일본 자기소개 되게 잘 썼는데 어떻게 쓰셨냐?" 했더니 "지난번에 피드백 받고 다시 고쳤다." 이렇게 하다가 알게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을 때 오셔 가지고 교정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사실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언제 가야 되냐? 언제가 적절하다 생각하냐?" 근데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찾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